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시대를 꿈꾸는 저는 임중년입니다. 요 몇 주간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를 점령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입니다. 각종 쇼츠와 영상이 흑백 요리사 컨텐츠로 넘쳐나는 것만 봐도 흑백 요리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 핫한 흑백 요리사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요리사는 뭐니 해도 최연석 셰프죠. 원래부터 인지도가 넘사벽이었지만 회차가 진행되면서 두 번이나 팀원 전원 생존을 이끄는 하드캐리를 함으로써 리더로서의 진가를 보여줬고 시청자들에게 그의 매력을 완벽히 뽐내고 있죠. 오늘은 최연석 셰프가 요리사만이 아닌 방송에서도 사기 케이스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역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용기와 접목시켜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년시대의 모든 이야기는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사이트를 우리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더 행복하고 멋진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멋진 최연석 셰프의 매력을 흡수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석 셰프가 사기캐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리사에게 요리 실력은 당연한 전제이니 논외로 두고 10년 전에 요리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서 최연석 셰프가 주목받게 된 것은 그의 훤칠한 키와 외모 그리고 소금 뿌리기로 대변되는 그의 쇼맨식 때문이었습니다. 최연석 셰프는 1972년생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와 안유성 셰프와 동갑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예요. 이건 그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뜻하죠. 나이 듦을 노쇠함 혹은 초라함이 아닌 원숙함으로 바꾼 그의 자기 관리는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연석 셰프가 사기캐인 것을 바로 이 원숙함과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한 글자로 바꾸면 바로 짬입니다. 네, 바로 짬에서 오는 바이브예요. 사실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최연석 셰프가 주인공으로 조명받고 있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에 가장 익숙한, 아니 방송을 가장 잘 알고 잘 하는 셰프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적 요소를 잘 캐치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보여줘야 할지 너무도 잘 제시하죠. 이른바 그림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사실 흑백 요리사는 올 1월에 촬영을 했는데 9월 말에 와서야 방영되었습니다. 그건 편집 기간이 무척이나 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카메라 감독만 100명이었어요. 그 촬영본을 다 편집하는 데만 세월이었을 텐데 저는 그 못지않게 스토리, 즉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방영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흑백 요리사에서 최연석 셰프가 보여주는 비중은 기존의 인지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데요.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편집 과정에서 최연석 셰프가 도저히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려면 본인이 큰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캐릭터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잡는데 그게 과하면 위험해요. 왜냐면 악마의 편집으로 내가 빌런으로 재탄생할 수 있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몇 개의 선택된 컷만 나가기 때문에 속칭 트롤로 찍힐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는 성경 셰프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네요. 최연석 셰프는 10년 넘은 방송 짬바로 본인의 매력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의 지점을 아주 절묘하게 잡아냈어요. 이게 진짜 짬을 무시 못하는 게 이번에 화제가 된 최연석 셰프가 재료를 싹쓸이하는 장면은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최연석 셰프가 김풍 만화에게 본인이 당한 장면이거든요. 그런 경험조차 본인의 것으로 활용한 거죠. 원래 매력적인 사람이 방송용까지 갖춰서 이 흑백 요리사의 승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최연석 셰프는 자신의 다양한 짬바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극복하고 그림을 완성한 것이죠. 여기서 저는 최연석 셰프의 첫 번째 용기, 바로 도전하는 용기를 말하겠습니다. 최연석은 이미 유명한 스타 셰프죠. 그리고 방송도 잘 알아요.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이 여러 회차가 보장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닌 한번 미끄러지면 바로 탈락인 데스매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잃을 게 너무 많은 게임입니다. 실제로 최연석 셰프는 백종원 씨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처음에는 참가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죠. 주변에서 야, 네가 거기를 나가서 뭘 얻겠다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했고 최연석 셰프의 귀가 계속 팔랑팔랑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연석 셰프는 결국에는 참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연석 셰프 스스로가 밝히기, 첫째,
본인이 30년 동안 요리를 계속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40여일 정도 쉬는 시간이 생겼다. 그런데 여기 나와 다른 요리사들의 다양한 요리를 직접 보게 되면 자신의 요리에 대한 식견이 더 넓어질 것이다. 둘째, 넷플릭스는 글로벌 플랫폼이니만큼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면 침체한 한국 요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 자, 30년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스타 요리사가 나오자마자 지게 되면 그의 경력 명예에 손상이 갈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연석 셰프가 리스크를 지고 도전을 한 것은 그의 끊임없는 향상심 때문이었죠. 지금 내 위치가 여기라도 더 발전하고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위험을 지더라도 도전한다 라는 마음. 중년의 나이, 이미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가 여전히 도전하는 것은 끝없이 꿈을 꾸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청년의 심장, 즉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에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세상은 결과와 과정을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최연석 셰프도 그걸 알죠. 그래서 그는 승부를 마주해 결과를 내야 할 때면 반드시 결단을 합니다. 최연석 셰프는 팀장으로서 2번의 팀전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1차 팀전에서 그의 결단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해산물 대전에서 음식의 풍미를 살릴 가리비나 섭 같은 조개류를 싹쓸이하고 상대팀의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본인 팀 요리에 필요한 대파가 부족해지자 상대팀에게 구걸을 해서 대파를 얻어옵니다. 같은 팀의 에드워드 리 셰프와도 가리비 손질과 관련해서 충돌을 일으키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죠. 그리고 2차 팀전 레스토랑 미션에서 팀원들은 본인을 다 따라줬지만 다른 팀조차 어안이 벙벙할 만큼 억수로 비싼 음식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진짜 모험인데요. 그러나 도박과는 다릅니다. 확실한 상황 판단 속에 이루어진 전략적 시도였죠. 이건 방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인 돈이 아닌 제작사에서 지원한 돈으로 음식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싸서 못 먹던 음식들을 전면에 내세워 비싼 가격으로 판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리스크도 있는데 최연석 셰프는 결단합니다. 레스토랑 대결은 팀원들이 잘 따라주니까 최연석 셰프가 미움받을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하고 방향을 최연석 셰프가 정했다는 건 팀원 모두가 떨어졌을 때의 그 미움 또한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연석 셰프는 승리의 결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데요. 화려한 재료인 랍스터와 캐비아를 강조하는 시각적 데코레이션과 프리퍼레이션을 통해 주문 즉시 음식을 내어놓는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술을 짰고 결국 2위와도 매출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 1위를 달성합니다. 이 결과는 그가 미움받을 용기, 즉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쟁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용기입니다. 이룩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부심이 큰데요. 이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최연석 셰프의 자신감은 자부심이에요. 왜냐?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안성재 셰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목받던 시기에 올리브 TV에서 최연석 셰프와 함께 출연하여 자신의 요리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연석 셰프의 소금 뿌리기를 흉내내기도 했었죠. 그때는 선배 요리사가 후배 요리사를 칭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최연석 셰프는 이제는 미슐랭 3스타를 단 후배 요리사에게 본인의 요리를 심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리 평가에서도 서로 대립점이 있었죠. 이런 대립구도는 흑백 요리사 내내 긴장감을 주는 한 축으로 작용했었는데요. 최근에 두 사람이 찍은 인스타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죽 안 맞으면 인스타 사진의 초점도 흔들리냐고.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웃고 있죠. 그리고 실제 갈등 관계면 인스타에 사진 올리지도 않아요. 즉 방송의 대립을 떠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요리사로서의 실력이 있는 거죠. 결승 진출자 한 명을 먼저 뽑는 인생 요리 대전에서 최연석 셰프는 본인이 30년 동안 개선을 거듭해서 만든 최고의 봉골레 파스타를 선보였는데요. 안성재 셰프는 버터를 좀 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심사평을 내놓았습니다. 최연석 셰프는 처음에는 좀 취향이 다르구나 라고 치부했는데 주재료인 마늘을 안 넣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틀리고 안성재 셰프가 맞았습니다.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라고 안성재 셰프의 판단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의 잘못을 수긍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에 안성재 셰프는 마늘을 빼셨다 하고 웃는데 사실 안성재 셰프가 준 점수는 무려 88점이었어요.
안성재 셰프에게는 만점이 90점인데 엄격한 안성재 셰프에게 주재료를 빼놓고도 88점이나 받아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ne more thing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석 셰프는 외모도 실력도 뛰어난데 친근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깐죽거릴 때는 굉장히 모순적임에도 밉지 않은 얄미움이 발동되고요. 이번처럼 봉골레 파스타의 주재료인 마늘을 빼먹을 때는 그의 허당미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허당미의 발동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허당미를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멋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현석 셰프의 봉골레 파스타는 3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을 통해 완성된 요리입니다. 그런 작품이기에 주재료인 마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재 셰프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이죠. 이렇듯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허당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최현석 셰프에게 도전하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인정하는 용기, 이 세 가지 용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용기를 발휘하는데도 그 기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노력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흑백 대결을 위한 흑수저 선발전에서 평가절하님이 잘 구운 고기 하나를 내세우며 딜을 쳤지만 이분하게 굽지 않은 그의 고기는 결국 잘못 구운 고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성재 셰프에게 요리 세계는 넓다고 더 배우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나 30년 요리 인생의 최현석 셰프는 다양한 요리사와 대결을 하고 그들의 요리를 보면서 더더더 배우겠다는 탐구열과 도전정신으로 잃을 게 많은 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최현석 셰프가 결승에 진출했을지 떨어졌을지 아직 모르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알아요. 흑백 요리사의 최대 승리자가 바로 최현석 셰프라는 사실을요. 또 하나 아는 게 있는데요. 그 승리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부단히 연마했기 때문에 쟁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현석 셰프의 세 가지 용기와 그 용기의 원천이 되는 노력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현실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실력과 매력을 키워왔을 건데요. 최현석 셰프의 개선을 거듭한 봉골레 파스타처럼 우리 역시 이 드넓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실력과 매력을 뽐내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시대의 임중년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안녕.